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기본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각각의 아트보드 두 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스타트와 그리고 프로덕트라는 이런 아트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도 하나의 오브젝트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 개념들을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자, 다른 그래픽 툴과는 이제 상이한 부분도 있고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관련된 PDF를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이제 사각형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아트보드의 대각선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영역을 한번 드로잉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드래그하면 영역이 그려지는 거죠. 자, 지금처럼 이제 영역이 그려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영역에서 각각의 옵션들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자, 구성 요소에 등록할 수가 있고요. 구성 요소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크기들, 그죠? 자, 선택 툴을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이 포토샵에서의 변형 과정과 유사한 그런 옵션들을 적용할 수 있고요. 자, 여기 각각의 기억되는 그런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크롤 시의 위치 고정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옵션을 이렇게 바꿔서요. 제가 도형을 그렸다고 할게요. 자, 여기서는 아까 전에 스크롤바 저번 시간에 스크롤바에 따른 유형을 만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모바일 메뉴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이렇게 고정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상단 고정 메뉴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고정 텍스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여기 좀 잘리니까 여기에 있는 뷰포트를 조금 짧게 잡을게요. 자,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자, 스크롤바 영역이 보이죠? 그럼 이제 위로 딸려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자, 스크롤 시의 위치 고정이라는 옵션을 켜놨다라고 하겠습니다. 켜놓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자, 이게 고정된 그런 기능으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래쪽으로 내리게 돼도 이 위에 있는 이 상단 박스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지정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 따른 내용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사각형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만들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반응형 크기 조정, 자동 수동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리사이즈 할 때 수동으로 뭔가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불투명도, 자, 불투명도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채우기를 일단 바꾸겠습니다. 빨간색의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지금 초심자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그 화면에 있는 그리드 있죠. 이걸 끄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트보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트보드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리드 옵션을 꺼야지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를 빼버렸다고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빼버리게 되면 그럼 여기서처럼 만들어지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불투명도를 조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투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혼합 모드도 있긴 있는데 자,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기능에서의 그 혼합 모드와 굉장히 유사하게 별 효과적인 측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약간 이게 벡터 형식의 툴이기 때문에 멀티플라이나 이제 다큰, 칼라 번 이런 기능들이 있죠. 자, 이런 기능들이 이제 진짜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픽적인 요건을 요구하게 되면 그럼 일반적으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웹에서 코딩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자 할 때는 이 포토샵과 같이 웹에서의 어떤 코딩 느낌은 이런 칼라 모드를 낼 수가 없죠. 레이어 모드에 따른 느낌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둥글기 정도를 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둥글기 정도를 정하게 되면 이는 CC 버전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수치 올리게 되면 자, 여기에서의 보통 인터페이스가 위로 올리면 이렇게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아래 내리면 작아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16이라는 크기를 만약에 되어 있을 때 크기를 늘리더라도 이는 CC 버전에서 나온 그런 옵션이죠. 이 둥글기가 같이 커지지 않죠. 그죠? 이런 옵션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둥근 사각형 툴. 뭐 아까 전에 사각형 툴로도 그릴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둥근 사각형 툴은 없죠. 그죠? 사각형 툴로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여기서 해당하는 영역은 사각형 툴에서 둥근 사각형 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약간 변한 그런 옵션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형 툴을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타원 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각형 툴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요. 다각형 툴이 이렇게 있죠. 다각형 툴은 여기에 옵션들이 약간 다양하긴 한데요. 자, 보게 되면 여기에는 면의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8개를 지정하게 되면 팔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옵션이냐 하면 이 수치를 올리면요. 지금 여기 있는 수치를 올려버리면 이게 둥글기가 만들어집니다. 3이라고, 이렇게 3이라고 해볼게요. 자, 최소의 크기가 3인데 이제 둥글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별과 같은 그런 별 비율이라고 하는데 별 비율이 100일 때랑 그 다음에 수치를 낮추게 되면 이런 옵션으로 이런 요철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테두리와 채우기가 이렇게 있고요. 자, 테두리 옵션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는 모든 오브젝트 간에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도형을 그릴 때 간단하게 저희가 익힐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자, 도형을 바깥쪽에다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페이스트보드에 그리게 되면 그러면 실제의 화면 구조로는 보이지 않죠. 자, 볼게요. 여기서 이제 미리 보기, 자, 데스크탑 미리 보기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안 보이죠.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뷰포트는 저렇게 짧게 잡을게요. 실제로 보이는 공간이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안 보이죠.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내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테스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에 걸쳐 있다고 할게요. 걸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 페이스트보드에 있는 내용들은 자,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에 보이게 되면 이제 이거는 그냥 아예 갖다 놓은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 테두리에 따른 옵션들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자, 원으로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채우기에 따른 내용들을 변경해 볼게요. 자, 채우기를 제가 이제 파란색을 지정했다고 할게요. 아, 채우기는 이제 없는 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옵션을 꺼버려도 돼요. 그러면 채우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이제 덩어리만 채우기가 되고요. 여기에 있다는 옵션들은 자, 선형 그라디언트 그리고 방사형 그라디언트들이 있죠. 자, 선형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게 되면 그 일반적인 옵션, 저희가 이제 다른 그래픽 옵션들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자, 뭐 물론 저희가 이제 화면 확대를 하거나 이런 옵션들은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일단은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화면이 이동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래픽 툴과 동일하게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확대,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축소, 컨트롤 1번을 컨트롤 0번인가요? 0번을 누르면 화면 맞춤, 이런 기능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확대해 놓고 스페이스바로 맞춰주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되는데요. 다시 채우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선형 그라디언트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각각의 색상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 하면, 자, 색상에 대한 이런 투명도 정보는 없죠. 그죠? 여기서는 색에 대한, 있죠. 여기서는 이제 색에 대한 정보고요. 여기는 투명도에 대한 정보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색을 지정하고 투명도를 빼버리게 되면 아래쪽으로 실제로 투명한 오브젝트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커를 누르면 피커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된 피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색을 변경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색 변경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선형 그라디언트라고 하고요. 자, 2개 이상의 피커가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피커들은 제거할 수 있고요. 자, 플러스 기능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사용자 정의에 따른 이런 옵션들이 적용이 되고요. 그죠? 이런 옵션들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이제 저장된 옵션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채우기를 다시 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 정의 색상이네요. 그죠? 요거는 제거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원 중심이 바로 표현되는 중간이고요. 끝부분에 대한 이런 색상 정의에 대한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놓으면은 옵션이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원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이제 옵션들 정의할 때 중간에 있는 이 중간 영역 지점이 영역 스팟이 있죠. 영역 스팟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처럼 이게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포이드의 영역 역할을 중간 이 스팟이 담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간단하게 지금 색상 정보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테두리에 따른 영역을 한번 볼게요. 자, 테두리는 말 그대로 선을 의미하고 있죠. 자, 선을 의미하고 있는데 선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시라인을 지정할 수 있고요. 간격을 조정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옵션들인데 크기를 지정한 다음에 옵션을 보게 되면 자, 스트로크 라인의 안쪽 선으로 파고들 수도 있고요.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중간에 배치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린 도형에 대해서는 다르게 배치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그렸다고 할게요. 자,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툴 자체가 이제 편집이 안 되지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그릴 수는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펜이라는 도구가 있죠. 펜이라는 도구로서 제가 이제 이런 패턴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완성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린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ES 키를 누르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해당 패스에 따른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한 이후에 영역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요걸 이제 선택 툴로 지정을 했어요. 한 다음에 테두리 영역 지금 이거는 지정하지 않았고요. 자, 두께를 좀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는 선 두께의 끝 지점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죠? 끝 지점에 대한 옵션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둥글기로 끝낼 건지 이런 내용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고요. 자, 일반적인 원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원을 그린 이후에 자, 조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테두리는 없애고요. 채우기만 제가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 이 그림자라는 옵션이 있죠. 그림자를 지정하게 되면 여기서는 X 위치, Y 위치, 그 다음에 블러량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를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XY가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해서 그림자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러량, 그 다음에 그림자 색상도 지정할 수 있죠. 여기서는 색이 더 밝게 아니면 더 어둡게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끄면 이제 그림자가 지정되지 않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 흐림 효과. 자, 배경 흐림 효과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지금처럼 이제 이미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밝기가 처리되는 정도예요. 밝게 처리되거나 어둡게 처리되거나 그 다음에 정도, 레벨 정도죠. 그 다음에 불투명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흐림 효과라는 것이 있죠. 오브젝트 흐림 효과는 일반적으로 블러량을 조정해서 저희가 이제 정도라고 되어 있죠. 이걸 처리하게 되면 이 뿌옇게 오브젝트가 흐릿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저기 이제 PDF를 조금 바꿔서 여기서 그 다음에 선툴이라고 돼 있죠. 자, 선툴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선을 그릴 때 쓰게 된다는 거죠. 자, 선툴도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을 그려놓고 해당하는 영역에 따른 배치를 이루어지게 하는데 일반적인 선의 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그리드와 연관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리드를 켜주시고 자, 그리드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아트보드 제목 부분을 지정한 다음에 그리드를 켜놓고요. 그 다음에 선은 이렇게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게 돼서 이 영역 안에 컨텐츠가 들어가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선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펜툴이라고 있죠. 자, 펜툴이라는 영역은 좌측 바에서 펜툴을 선택하고 아트보드를 클릭하면 패스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펜툴로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자, 도형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도형이 맞춰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곡선도 그릴 수가 있죠.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이런 곡선 형식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편리한 이런 베저의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을 만약에 편집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도형 편집 도구를 사용해서 도형을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기능 자체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편집하거나 이런 기능보다는 간단하게 이 도형들을 가져다가 쓰는 그런 구조들,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음 강좌에서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정렬 기능들이 나와 있죠. 정렬 기능들은 어떤 기능들이냐면 만약에 도형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할게요. 도형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도형 3개를 Alt로 복제해서 배치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런 지금 간격 조정, 그죠? 이렇게 간격 조정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위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간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세로 배치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가 이루어질 때 정렬하는 기능들도 있죠. 이렇게. 자, 일반적인 이 아이콘들은 너무나 익숙한 그런 정렬 개념이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많이 썼던 그런 구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자 툴. T자 툴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텍스트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좌측 툴바에 텍스트 툴을 선택하고 아트보드에 원하는 곳을 클릭하면 텍스트 입력 모드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입력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라인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블록 텍스트가 있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텍스트 라인을 입력시킬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입력시킬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기서 텍스트 라인을 블럭을 지정하는 거죠. 그죠? 텍스트 블럭을 지정해서 여기서처럼 텍스트에 따른 영역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니까요.
텍스트 블럭이 지정되면 여기서처럼 블럭의 영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작성하는 거죠. 자,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죠?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알아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아트보드라는 기능인데, 자, 아트보드라는 기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트보드는 말 그대로 여기다가 아트보드를 생성할 때 쓰는 구조예요. 이렇게 새로운 아트보드를 생성할 때 아트보드 툴러서 이렇게 새롭게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있는 아트보드에 따른 이런 그리드의 크기들은 미리 지정된 이런 기본값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모바일 타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모바일, 태블릿, 웹, 데스크탑, 일반적으로 1920에서 작업을 하죠.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와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 강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